국회에서 문재인 의원실에 가서 두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좀 가능성 있는 의원들, 이석현 의원이라든지 또 이하경 의원, 또 이해찬 의원 이런 분들을 계속 타진을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사무실에서도 여기 사무실에 안 계시지만 문재인 의원이 안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여기에 그들의 주장을 얘기를 해야죠.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립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14일간 극한 단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다시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셔서 단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로 우리나라 역사가 되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미 과거 독재 시대로 한참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씨가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견뎌야죠. 그런데 부정선거를 앞세워가지고 그 아버지는 총과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하고 그 딸인 박근혜 씨는 부정선거를 앞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들의 주권을 도둑맞은 것이죠. 두 눈 뜨고. 이런 나라를 우리들의 아이들 또 미래 세대에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도 살고 싶지 않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굳이 문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예, 제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또 민변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에 타진을 해봤을 때 한 목소리입니다. 당사자가 안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문재인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변에서 나서면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에 제가 보는 이 부정선거의 키포인트는 문재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정확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예전서부터 얘기해 오셨는데요. 검토로 하는 걸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저같이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허위다 라고 증명을 해 주셔야죠. 근데 그런 허위인지 진실인지 한 걸음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생업으로 돌아가라, 무조건 이 정부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상식이 아니죠.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헛된 정보로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헛된 정보인 것을 증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생업으로 돌아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고 그랬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감옥에 가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두 가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스템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거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거는.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이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십니다. 예, 목사님. 예, 지금 춘봉호와 같이 있습니다. 예. 예, 예. 한 30분 됐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고요. 알았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전화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무슨 터미널로 오신대요? 부산역에서 주례역 가져가시면 주례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례역. 예. 2번 출구, 2번 출구. 예, 부산 전철. 2번 출구. 그러니까 택시 타시면 9,000원 들더라고요. 2번 출구네요. 2번 출구. 주례역 2번 출구. 예, 이철호 목사님도 오셨어요, 지금. 예. 네, 지금 그 춘봉리 인터뷰 중이에요. 예, 예, 예. 지난번에 단식을 하고서 지금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식을 하게 되면 생명에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물까지 안 먹는 단식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급성 심부전증이 왔었고, 이번에 이렇게 물까지 안 먹는 단식이 계속될 경우에, 평생 동안 살아난다 그래도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단식을 그렇게 강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사분들이 7일을 넘기지 못한다 라고 하셨고, 최대 1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서 제가 단식을 했었던 게 13일 9시간 동안 물조차 안 마셨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는 저는 죽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제 심부전증이 와서 투석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100%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지만이 조그마한 희망의 불빛이라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수개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 목숨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던질 겁니다. 본래 직업이 어떤 직업이셨나요? 예, 제가 서울에서 택시 운전도 한 3년 반 했고요. 대리운전도 한 7년 했고, 이게 단식 투쟁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대리운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단식 투쟁하기 전에는 이제 대리운전도 그만두고 단식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제가 처음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27일입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는 1인 시위. 그러다가 2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싶어갖고 한 달 지난 뒤부터는 하루에 4시간.
그 뒤에는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갖고 하루에 10시간씩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2주 동안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4박 5일간 철야를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반향이 트위터에서만 조금 호응이 있었지 오프라인에서의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3월 1일 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다시 투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여기서 만났다라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문재인 의원님의 반응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4.19 의거나 5.18 항쟁이나 5.18 민주화 운동이나 4.3 사건에 가담됐었던 모든 사람들이 폭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19 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멋대로 법을 제멋대로 법에 없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항쟁을 통해서 국가의 정통성을 세운 거에 대해서 4.19 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료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19 의거의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가 정권이 법을 어기고 국가의 정권을 자기네 마음대로 찬탈한다든지 이런 내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이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헌법 정신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총과 탱크를 앞세워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 딸인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앞세워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우리들의 주권을 도둑맞은 겁니다. 우리들의 주권이 찬탈당한 겁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아이들,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끔찍한 세상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역사에 우리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선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선 부정선거, 이게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SBS 개표방송에서 23.6% 개표율에서 개표했는데 박근혜 씨를 당선 유력하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개표율 50%도 안 됐는데 박근혜 씨를 당선 확실이라고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당선 확실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올 수 있는 말이냐면 앞으로 개표해야 될 모든 표를 문재인 씨가 가져가도 박근혜 씨가 당선일 때 그럴 때 가서 당선 확실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 표라고 하는 거는 1,500만 표가 넘는 표를 문재인 씨가 다 가져가도 박근혜 씨가 당선이라고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개표율 50%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씨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당선 축하한다. 그런 전화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 이 개표한 지 50%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당선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투표도 하기 전에, 선거도 하기 전에 당선자가 정해져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산에서 이렇게 그 문재인 의원실 앞에서 노숙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 부산 지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 당사 앞보다 여기가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할 때는 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없고, 물론 제 피켓을 발로 차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직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 봐도 여기가 이 사상구가 문재인 의원 지역구 일이 이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새누리당 당사 앞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4.19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그 지금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국민들이 많은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대로 침묵하게 되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했는데 이렇게 침묵한다고 한다면 4년 뒤, 5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는 이 자들이 부정선거 안 저지르겠습니까?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이 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영구 집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부정한 권력에, 부정한 정권에, 부정한 특권층에게 아부하고 줄 서고 그 앞에서 불종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역사에 큰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단식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 단식 중단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가지죠. 선거 무효 소송인단과 함께하는 진상조사단이 제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그 진상조사단을 아무나 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민주당이 선거 무효 소송인단과 함께하는 진상조사단, 또는 민변이 선거 무효 소송인단과 함께하는 진상조사단, 또는 문재인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인단과 함께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게 된다면 저도 단식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단식하는 게 괴롭습니다. 입 안에 물기는 모두 말라버리고 식도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나라의 개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죽지 않고 치료받고 퇴원하게 되면 다시금 이 자리로 올 겁니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 생명이 있는 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갈 때는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안에 들어가면 안 춥습니다. 아이고, 나 우리 낮에 일해도 다시 춥구나. 어제 비 올 때